요즘 자기 일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분야는 클라이밍이라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스타일이 많아서 관련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연예인이나 유명한 인플루언서처럼 존재 자체가 빛나서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SNS에서 성공을 했니마니 하는 수준도 아니고 지금은 나름 협찬사이자 협찬을 받기도 하는 자영업자 입장이라 알게 된 부분이지만 해외에서 제품을 소싱해 오거나 기성 제품에 자신의 브랜드 태그를 붙여 팔거나 인플루언서에게 가이드를 줘서 마케팅을 돌려 자동화 수익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딱히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연락이나 협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에게 협찬을 요청하신 분께는 부담없이 한 줄 평 리뷰와 태그, 협찬을 주신 분께서는 2주 테스트 후 제품이 괜찮다면 제 관점에서 리뷰를 한다는 것을 아시겠죠? 전 단지 책으로만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로 지식 컨텐츠를 발행하거나 기존 제품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자영업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아무 연고도 없지만 사랑하는 분야에서 무언가 시작하는 단계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컨텐츠를 남깁니다. 저는 클라이밍 씬에서 활동하는 부기팍인데요. 누군가에겐 인플루언서라고 불리고 누군가에겐 선생님, 누군가에겐 제품 개발자로 또는 양말 아저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너무 좋아하는 분야에서 SNS와 제품 개발을 통해 창업한 자영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논리정연하게 정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저의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며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기 전 대학원 시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학원은 연구로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는 일이 하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지만 뿌듯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박사과정까지 하면 할수록 정치적인 부분, 기업 간 갈등, 그리고 내외부적으로 갈등 사이에 끼며 세상을 좋게 바꾸는 일보다 이권에 휘둘리는 상황이 많아서 제가 바래왔던 연구라는 것과 생각보다 너무 멀어져 간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세하게 풀려면 너무 많은 일이 있어 할 말이 많지만 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피폐해져 갔던 저는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눈앞에 보이는 연구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유행하던 성공과 관련된 책들도 20권 넘게 읽고 사람이 사는 세상을 바꿔야겠으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싶어 심리학 관련 책들도 20권 정도 읽었습니다. 분명 효과가 없는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효과가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성공에 관련한 책들은 대부분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창업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며 어떤 제품이든 서비스든 네트워크, 성과, 운의 곱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심리학에서는 공감력이 부족한 저에게 사람의 불편함과 문제를 캐치하는 방법,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이나 심리학 기반의 마케팅 관련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연구실 일과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시간이 나지 않아 그나마 시간적인 가성비가 좋은 술과 게임으로 연구실 스트레스 풀기의 반복이었는데요. 거의 폐인처럼 살던 저는 동창 친구의 도움으로 클라이밍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시간을 맞추기 힘든 저였지만 다행히 클라이밍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었는데요. 그렇게 거의 혼자 운동하게 되었지만 점점 인생의 활력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클라이밍이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술과 게임할 시간이 부족해졌다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향인이라 혼자 낑낑대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선생님들과 고수님들에게 연구 환경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대가 없는 따스한 호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클라이밍과 연구실을 병행하다가 결정적으로 연구 환경에서 참지 못할 만큼의 일을 연속적으로 겪고 더 이상 큰 힘 사이에 끼어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는데요. 결론적으로 7년 동안 몸담았던 제 분야를 과감하게 벗어나서 나만의 일을 하겠다 였습니다. 솔직히 크게 아깝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겪은 일들을 모두 이야기를 할 순 없지만 참 쉽지 않은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각오는 했습니다. 속된 말로 망하면 뒤지지 뭐 이런 느낌에 가까웠는데요. 당연히 제가 속한 연구실 그리고 취업이 가능한 모든 회사들보다 환경과 급여가 구릴 것이고 사실 지금도 환경은 구립니다. 아무튼 여기서 거창한 꿈이 생겼다기보다는 그냥 세상을 좋게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여기보단 낫겠다 싶었는데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가진 것들을 먼저 파악해야 했습니다.
무작정 아이패드 굿노트 앱을 켜고 메타인지를 위해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가진 모든 자원의 경우 개인의 재능과 능력 같은 정성적 자원부터 빤스 한 장부터 인스타그램 채널처럼 정량적 자원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능력한 사람에게 명령받거나 불합리한 일 사이에 끼어서 혼자 바보 되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당시 가장 좋아하는 것은 클라이밍장에서 대가 없이 저를 알려주셨던 선생님들처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원으로는 나름 어떤 스포츠든 꽤 잘 해내는 재능적인 부분부터 취미로 하고 있는 클라이밍, 그리고 이런저런 제품을 경험하고 평가하는 것을 좋아하는 개인적인 취향, 대학원 생활을 하며 얻었던 정보 수집과 인사이트 발굴 능력, 연구실 팀장으로 대기업과 일하며 얻은 PPT와 프로젝트 진행 방법, 그리고 의전에 관한 것, 학부생 수업을 하며 얻은 지식 전달 방법, 청년희망 적금 1000만원, 취미로 하던 운동 영상 편집, 책으로 읽었던 지식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무기들을 이전에 말했던 네트워크, 성과, 운과 엮어야 했는데요. 상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이 네트워크, 성과, 운에 대해서 한번 공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는 온 오프라인 인간 네트워크로 같이 협업을 하는 협업사부터 고객, 동료 등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활동에 대한 파급 효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아시는 연예인이나 대형 인플루언서들은 이 네트워크 영역이 매우 발달한 타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의 경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과 서비스 또는 콘텐츠의 품질에 대한 것인데요. 기가 막힌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금방 품절이 되어버리거나 예약이 꽉 차죠. 결과물의 본질적인 품질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시할 수 없는 운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하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며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클라이밍 씬이 갑자기 유행한 것처럼요. 다만 제가 클라이밍을 꾸준히 하지 않았다면 코로나 시절 제가 진행했던 학생 강의 영상 만든다고 영상 편집을 할 수 없었다면 애초에 뭔가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경험과 시도 횟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인지로 제가 가진 것들, 즉 무기들을 네트워크, 성과, 운과 엮었다고 했죠.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네트워크에서는 현재 운동 기록용으로 운영하는 SNS 채널을 제 신체 능력, 대학원에서 배운 영상 편집과 정보 수집,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능력과 엮으면 지식 콘텐츠가 되었고요. 경험이 많진 않았지만 대신 남들보다 시도 횟수를 늘려 부지런하게 활동하면 SNS 운영을 안 해본 저지만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아무 대가 없이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처럼 저도 제 운동 경험을 하며 친절하게 SNS로 정보를 공유드리고 싶다는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이 잘한다고 꺼드럭대지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안 알려주는 분들께 열받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를 발행하며 폭발적이진 않아도 조금씩 채널이 커갔는데요. 하지만 숏폼 영상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스타그램에서 게시물의 노출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수와 협력하는 게임에서는 메타가 변경된다는 말이 있죠. 인스타그램이 틱톡, 유튜브의 숏폼과의 경쟁으로 메타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도파민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동시에 조금씩 성장하는 채널의 콘텐츠의 노출량이 줄어들면서 눈에 띄게 채널의 성장도 멈칫했습니다. 책으로 무언가 배워서 실험을 하며 성과를 봐왔던 저는 무엇이든 방법은 있다라는 생각에 유튜브에 인스타그램 잘하는 방법, 인스타그램 키우는 방법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서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분야의 사람들은 존재했고 이미 메타의 변경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콘텐츠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짧은 영상 시대가 왔고 메타의 변경이 확실시 되었는데요. 여기서 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설계한 결과물이 네트워크, 성과, 운이라도 세상의 메타가 변경되면 사람들과 세상이 바라는 형태의 결과물을 내놔야 하고 변화에 끌려가는 것보다 변화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당시 굉장히 내향적인 타입이었던 저는 얼굴을 내놓고 목소리가 나오는 컨텐츠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여기서 운이 작동했습니다. 바로 연구실 후배와 놀다가 그냥 어이없어서 웃자고 막 올려본 영상의 조회수가 터진 것인데요. 이때부터 조금씩 용기를 얻어 새로운 메타인 숏폼 영상 제작을 제 목소리와 얼굴을 노출하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네트워크, 성과, 운의 현재의 메타를 반영하며 채널은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 클라이밍 씬에 굉장히 열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클라이밍 전용 신발인 암벽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발 피부가 예민하고 발가락이 긴 발 모양에 발에서 신발을 신고 오래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암벽화를 신을 때마다 발가락 관절이 암벽화 내부 가죽에 쓸려 다 벗겨지고 엄지발가락이 검지발가락을 눌려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심지어 암벽화에서 나는 찝찝한 냄새는 빨아도 잘 잡히지 않았고요. 기존 클라이밍 양말은 고가였지만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 싶어 구매해 사용해 봤지만 큰 만족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열받았는데요. 그렇게나 돈을 많이 버는 큰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물건을 비싸게 팔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네트워크, 성과, 운을 작동시켜야 했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동안 자연스럽게 온 오프라인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었고 사람들의 발 통증과 암벽화 악취 문제를 해결할 성과, 그리고 운은 어차피 통제하긴 힘드니까 제외시키겠습니다. 연구실에서 배웠던 연구 방법처럼 지금까지 클라이밍용 양말들을 조사하고 구매해서 직접 사용해보기도 했고 기능성이 없는 양말들도 구매해서 직접 사용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기준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알아봐야 했는데요. 여기서 운이 작동했습니다. 사실 무언가 제작하기 전엔 최대한 많은 제작사를 알아보며 기술 수준, 단가, 최소 생산량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저는 경험이 없는 상태여서 많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다행히 공장 사장님께서 너무 좋은 분이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지인 암벽 등반가 분과 소통을 하시며 제가 부탁드린 부분 외에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꽤 두려웠던 것은 준비하며 소진했던 청년희망 적금에서 남은 530만원을 최소 생산량으로 전부 사용했어야 하긴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유 자금이 많은 게 아니라면 정말 웬만해선 이렇게 풀베팅은 비추천합니다. 제품은 결국 시장에 나와봐야 반응이 어떤지 알 수 있는데요. 주변에서는 정말 잘 될 것 같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지인이 시작한다는데 잘 안 된다고 한다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이 좋아 어떻게든 시작을 했지만 초보자분들께 풀베팅은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는 광고 비용도 사용하지 않았고 인플루언서에게 협찬하며 의도적인 바이럴을 하지도 않았지만 동료 클라이머 분들과 술자리에서 드린 선물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며 의도하지 않았지만 바이럴이 되었고요. 이렇게 첫 번째 제품인 부기파 클라이밍 양말 버전 1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네트워크, 성과, 운이 완벽하게 한 점에서 모이며 폭발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아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의 경우 너무 뿌듯해서 제품 디자인 등록을 하였는데요. 제품의 반응이 괜찮다 싶으면 등록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른 자신의 아이디어를 잘 설명하여 지적재산권을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컨텐츠를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자신의 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세상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이나 고통스러운 시행착오를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영업을 하게 되신다면 조직보다 야생 그 자체라서 꼭 최소한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준비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버전 1 양말 공장이 망하며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공장에서 버전 2 양말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더 좋은 제품으로 판매를 지속하고 있고요. 지금은 피드백을 수집하며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기파 클라이밍 양말이라는 제품은 제 손을 떠나서 이용자인 클라이머 분들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반영되며 스스로 배우고 업그레이드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수준의 수익은 굉장히 빠듯한 수준인데요. 아직 제품군도 적어서 다음 제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무언가 자신의 아이디어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컨텐츠를 남겼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아무 연구 없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무언가 시작해보려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였는데요. 아쉽게도 저의 방식의 한계로 제품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비스나 제품의 큰 틀은 네트워크, 성과, 운으로 이루어져 있고 스스로 전달하고 싶은 콘텐츠나 제품이나 서비스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기보다 세상과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번역해서 전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으면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보호해두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하지만 제가 다시 보거나 과거에 했던 방식을 기록하기 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시작하시려는 일 잘 되길 바라며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